안녕하세요. 저는 소심동 탈출관을 계속 같이 동행해온 김세영 에디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심동 탈출관 박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심동 탈출관 성기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을 들어갈까 해요. 이제 소심동 탈출관이 대상이 성인 대상의 연극놀이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사실 연극놀이 프로그램은 많은 대상들이 아동 청소년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심동 탈출관의 경우는 이제 성인을 이제 집중을 하셨더라고요. 분명 둘 사이에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차이를 좀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반영이 있으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성인에 관한 다른 연극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는데요. 테라피의 목적의 연극 놀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테라피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고 뭔가 의미 있고 추억이 남는 성인을 위한 연극 놀이를 만들어보자 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성인 연극 놀이는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조금 다르게 첫 시작할 때 마음을 열고 그 공간에서 뭔가 몰입할 때 그 순간이 하는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아이들의 워밍업 시간은 그냥 첫 번째 시간이면 정말 끝난다면 성인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1차 시에 할 수 있는 것을 2차 시로 늘려서 좀 시간을 두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상황과 시간과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성인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체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안에서의 어떤 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고 이제 그런 캐릭터에 그냥 몰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어떤 연극을 하고 어떤 롤을 입고 연기한다가 아니라 놀이 가운데서 어떤 연극적인 체험을 한다는 개념은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동일했지만 그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이제 치밀하게 짜서 어른들이 좀 더 빠른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 단계를 많이 밟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더 깊게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무슨 말을 해도 어떠한 것을 해도 안전하게 서로가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해도 허용이 되는구나, 내가 이런 활동을 해도 괜찮구나 라는 어떤 안전한 울타리를 저희가 좀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던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 울타리라고 하니까는 더 이게 와 닿는 게 이제 소심동 탈출관의 대상이 사실은 성인에 그치지 않고 소심한 성인이에요. 이제 아트프리즘 사업이 시민에 이제 집중을 할 때 이제 보통 시민이라 그러면은 연령이나 직업군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성향에 집중을 해갖고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풀어가셨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시민 자가 테스트도 이제 하셨는데요. 그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연극 놀이를 소시민과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 지점들을 많이 이제 담으셨고 어떻게 이 대상들이 풀려가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어쨌든 시민교육, 일단 일반인 성인을 대상으로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바로 소시민으로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예술교육을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할까를 먼저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이 더 이것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한번 추려보자.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른들 대상이라면 취준생, 고민이 많은 취준생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 어머니 있잖아요. 집에서 가사를 해야 하는, 근데 밖에 나가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이와 함께 나갈 수도 없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아이 어머니도 있었고 회사원도 있었고 그리고 혹은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주기만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고갈된 어떤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럼 교사 그룹은 어떨까 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뭔가 조금 더
이 모든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룹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저와 함께 하시는 성균 선생님이 혹시 내가 소시민이라는 단어와 밀접한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기훈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비대면 예술교육으로 어떤 컨셉을 잡으면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탈출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아무데나 막 갈 수 없고 여행을 갈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좀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고민이나 이런 거에 갇히는 것과 동시에 시국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소심해서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소심해서 이런 때 더 나가지 못하고 더 약간 자유롭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면 어떨까 이래서 소심인 아니고 소심한 사람들로 한번 묶어볼까 했던 생각이 좀 들었던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그 소심이라는 단어에 굉장하게 이제 강력하게 꽂혔던 것 같습니다. 탈출이라는 키워드가 방을 탈출하고 어떤 어디론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약간 그 소심한 성격에서도 좀 탈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컨셉에서 약간 출발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행의 컨셉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의 어떤 한계점도 같이 한번 탈출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소시민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생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소시민 자가진단 테스트의 이제 기준이 저도 처음에는 6개 항목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6개 넘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항목의 기준을 이제 허물면서 이제 좀 더 폭넓은 자기만의 소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5명씩 2그룹으로 시간대 나눠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이 2그룹이 굉장히 좀 다른 성향의 소심인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먼저 시간대에 시작한 그룹은 좀 더 연극적인 상황에 잘 몰입하는 소시민이었다면은 두 번째로 시작하는 그 팀들은 좀 더 거리를 두고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몰입해가는 성향이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제 이렇게 근데 프로그램은 동일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이제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대상이 서로 다를 때, 성향이 다를 때 차이를 어떻게 좀 이렇게 극복을 해 가셨는지 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향이 다르다는 거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 현실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누가 들어와도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행하는 진행자가 당황할 일이 아니라 참여자분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진행자가 좀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A팀과 B팀의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A팀은 오히려 처음부터 아예 팀원들에게 먼저 해보세요 이런 것도 많았고, 근데 반면에 B팀에게는 먼저 저희가 오버스러울 정도로 더 막 왁자지껄하게 풀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완전하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하셔도 돼요. 이게 오버스럽고 우스꽝스러웠지만 이렇게 하셔도 여긴 용납이 되는 곳이에요 라는 것들을 먼저 설명해주고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천천히 이게 변화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이 천천히라는 변화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연극의 되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약간 현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에게 느껴지는 관객의 반응도 늘 새롭고, 그리고 배우들끼리 둘이 이제 만나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되게 다르게 이루어지는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저도 연극 교육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진 않았어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에 연극이라는 연극을 체험하고 싶어서 왔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이분들은 내재적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천천히 그 단계와 시간과 뭐 어떤 온도차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되게 예상했고 그게 충분히 나아질 수 있게끔 하려고 조금 많은 회의를 거쳐서 좀 단계의 계산을 많이 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소심동 탈출관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되게 1시간이 훅 끝날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저도 막 재밌어서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냥 보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따라하게 되고 그랬는데 소심동 탈출관에서 궁극적으로 좀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나 진짜 궁극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을지 좀 궁금해.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떤 대상으로 연극놀이 수업을 해도 첫 번째로 꼽는 건 재미이고요. 네, 일단 흥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는 바쁘고 귀한 시간을 쪼개서 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메시지와 얻어가는 게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즐겁지만 그냥 친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술적인 경험을 하나 제대로 하고 갔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 여행을 할 때는 이제 막 여행지에 돌아다니는 어떤 투어리스트와 관광객의 어떤 느낌으로 약간의 롤플레잉을 했다면 방탈출에서는 진짜 좀 정해진 어떤 텍스트가 있는 어떤 롤을 입고 서로를 연기하는 걸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스토리가 약간 이제 어떤 소심한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된 이유와 그 트리거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 뭐 이런 걸 찾는 어떤 추리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왜 사라졌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봉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은 소심한 누군가가 어떤 여러 가지 말들과 상황들에 쌓이면서 잠깐 자리를 이탈하는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한 걸 만들어 봤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점점 비대면이 되니까 더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상대를 함부로 끌어내리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가를 되게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소시민들이 말에 굉장히 움츠러들고 상처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더 배려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 시대에 오히려 필요한 존재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소심이라는 게 막 극복하고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하나의 우리의 캐릭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걸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해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봤었습니다. 네, 소심동 탈출관 같이 하면서 진짜 재미와 메시지의 균형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감각을 이렇게 소환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발견하는 과정이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이 균형을 찾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고 구현을 하셨던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면 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고 두 번째는 다른 공간에 있지만 줌으로 만났을 때만큼은 모두 같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디렉터님이랑 다 같이 회의할 때도 오감이 다 느껴지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오감 맞아, 우리가 오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럼 일단 오케이, 듣는 거 음악 넣을 수 있지, 그리고 보는 거 사진 넣을 수 있지, 플러스 우리 공간 갖게 하는 거 뒤에 크로마 키천으로 다 같이 공간을 통일시키고 또 거기에서 조명을 같은 조명을 쓴다면 같은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처음에 물론 미러볼을 쓰고 싶어서 생각했지만 점점 발전해서 다른 색깔의 조명들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활동할 때 뭔가 공통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공통된 것이 그 참여자들에게 연극적인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상상과 변형이 될 수 있는 도구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변형 도구를 한번 디자이너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따로 만든 키트가 있거든요. 그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고 줌에 있는 어떤 우리가 친구들이랑 줌할 때 막 입술 바르고 막 눈썹 진하게 하고 화장 안 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모자도 써봤다, 선글라스도 써봤다. 그런 줌의 기능들도 그럼 이것도 연극적인 소품으로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 인물이 변화될 때.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훈 선생님이 또 컴퓨터 기술적으로 또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술적인 걸 또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기훈 선생님께서 그럼 패들렛이랑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 어떻고, 요즘에는 QR이라는 것을 찍으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기훈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같이 접목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오감 중에 사실은 냄새 맡는 거 빼고 다 해본 것 같아요. 사실 대면이랑 비대면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비대면만의 굉장히 독특한 어떤 특색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약간 장소가 어느 곳이어도 서로 만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걸 좀 발견을 하면서 이번에는 비대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코드들을 다 한번 우리도 공부해서 해보면 어떨까. 저희도 많이 배워보고 그러면서 너무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걸 갑자기 배워야 되고 갑자기 써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소진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가볍게 또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패들렛이나 QR코드,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조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저희도 좀 즐거웠고 더 많은 가능성들을 발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비대면 상황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점점 어떤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플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사실 예술교육 쪽으로 더 들어와서 잘 활용만 된다면 사실 굉장히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사실 이 수업을 하면서 저도 더 많이 배우고 많이 도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 연극놀이가 긍정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테고 혹은 또 제약이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비대면 연극놀이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신체적인 제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했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덜 움직이는 것 같아. 회전목마를 타고 뭔가 더 움직일 것 같은데 의 안에서 괜찮나 했는데 사실 모두가 움직이고 계셨고 다 같이 스키를 타고 계셨고 거기에서 청룡열차를 다 같이 막 타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제한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화면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활동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는 눈이 바로 피부로 와닿는 게 아니라 화면으로만 보이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도 그냥 이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뭔가 제약이 오히려 덜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피부로 물론 만질 수는 없지만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구나 라는 걸 인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오히려 대면일 때보다 재밌는 소스들을 많이 찾아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면서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대되고. 네.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 상에서 상반신만 보이지만 서로의 표정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자 장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비대면으로 만난 경우에는 표현을 안 하려고 하거나 좀 이렇게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 제대로 하는 친구 뭐 이렇게 어떤 그룹들이 나뉘는데 여기는 소수고 모두가 다 서로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있는 어떤 표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키워드, 그러니까 소시민이라는 컨셉과 정말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 막 사지를 막 움직여서 막 연기를 하라고 했으면 분명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떤 표정과 어떤 아주 작은 표현이지만 그것이 서로한테 반영이 되고 보여지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들이 아주 재밌고 되게 아주 밀도 있는 수업이 돼서 저는 되게 즐겁게 봤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아쉬움이나 혹은 참여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사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참여자를 모집할 때 컴퓨터가 있는 참여자들의 모집한다고 이제 공고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핸드폰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근데 물론 핸드폰으로 태블릿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활동들의 제약이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공지사항에 그걸 놓쳤었구나.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다른 거는 사실 너무 참여자분들이 사실은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참여자분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랜선 여행을 갈 때 일단은 저희가 투어리스트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그분들과 함께 여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4차 시대 장소는 그분들이 투어리스트가 되어서 장소를 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그분들의 세계관이 나와서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 한 분 한 분이 가고 싶은 여행 장소와 그분들의 설명을 통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보이면서 이게 변화가 있구나. 예술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열고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사실. 그래서 참여자분들께 다시 한번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했어요. 저는 그 소심동 탈출관이라는 이름을 정할 때 그런 기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탈출하고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남는 건 사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막 엄청 역동적인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비대면 방탈출, 무슨 여행, 무슨 투어리스트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소심동 탈출관이라고 했던 이유는 아주 즐겁고 아주 재밌는 여행을 하면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억이 남기를 바랬거든요. 연극적인 어떤 체험일 수도 있고 나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체험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를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짜릿한 경험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좀 재미있고 즐거운 연극적 체험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런 아주 소중한 기억을 이번에 가지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